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몸도 정성껏 빚으셨습니다. 그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결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오늘 그 성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성전을 잃어버렸는지를 위학과 신앙의 눈으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몸은 하나님의 과학이다. 위학은 몸의 법칙을 연구합니다. 신앙은 그 법칙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뛰며 단 한 번도 쉬자고 하지 않습니다. 간은 매일 독소를 걸러내며 하루 2000번 이상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움직임은 자동적이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누군가 설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생길 수 없죠. 과학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지만 신앙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모든 리듬을 하늘의 질서에 맞춰 두셨습니다. 낮엔 빛 속에서 활동하게 하시고 밤엔 어둠 속에서 회복하도록 하셨죠. 피로는 죄책감의 그림자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단순히 많이 움직여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몸보다 먼저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내가 더 해야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쉬면 게을러 보여. 그 말들 속에는 은혜보다 성취를 더 믿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위학적으로도 밝혀졌죠. 완벽주의적 사고는 부신을 혹사시켜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과 불면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피로는 때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몸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회복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리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이건 단지 안식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 생리학의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하루 24시간의 생체 리듬은 이 6대1 구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낮,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분비 오른쪽 화살표 활동. 밤,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분비 오른쪽 화살표 회복. 하나님은 당신의 법칙을 우리가 움직이는 몸 안에 새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규칙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성전이 아플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몸의 통증은 단순한 고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위가 아플 때 너의 걱정을 나에게 맡기라. 머리가 무거울 때 네가 다 통제할 수 없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위학적으로도 통증은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경고 시스템입니다. 신학적으로도 통증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몸의 고통은 심판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게로 와서 쉬라. 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치유 원리. 회복은 자연의 속도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생명에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세포는 매일 새로 태어나고 피부는 4주마다 새롭게 바뀌며 간은 손상되어도 다시 자라납니다. 이건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성전으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낫기를 초급해하지 마세요. 회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출 때 그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건강은 단순한 자기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 위함입니다. 몸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치유는 하나님과의 재연결입니다. 몸이 회복될 때 영혼도 함께 빛난다. 몸은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을 돌보는 일은 가장 거룩한 예배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보다 먼저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잊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이 사고 그날의 공포를 다 잊었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어깨 근육은 여전히 긴장으로 얼어 있었습니다. 몸은 우리의 무의식이 머무는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기억은 뇌가 아니라 몸에 남는다. 뇌는 많은 걸 잊습니다. 하지만 몸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베셀 반 데어 콜크는 말합니다. 트라우마는 이야기로 남지 않는다. 몸의 감각으로 새겨진다. 이건 단지 상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분노, 수치심, 불안. 그 모든 감정이 세포에 기록됩니다. 당신이 아무 일 없던 듯 웃을 때도 몸은 미세하게 떨며 그때의 경보를 다시 울립니다. 우리가 아픈 이유의 절반은 그 기억되지 않은 감정 때문입니다. 피로는 감정의 잔재다.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병, 피로. 하지만 피로의 근원은 근육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분노는 간을 긴장시키고, 걱정은 위를 압박하며, 두려움은 신장을 긴장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며 혈류, 호르몬, 면역의 균형을 깨뜨리는 실제 생리 반응입니다. 피로는 몸이 말하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내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 회복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는 것. 12시 30분에서 18시.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부품을 교체한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잃어버린 내면의 연결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심장이 뇌보다 먼저 움직이고, 세포는 신호보다 감정에 반응합니다.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불면증, 검사 결과는 정상. 하지만 하루, 그녀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괜찮은 척 안 할래요. 그날 밤, 그녀는 몇 년 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회복은 약보다 빠르게, 정직한 감정 한 줄기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회복할 때 벌어지는 5단계 변화. 경직 해소, 내려놓음.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 감정의 흐름이 복구됩니다. 호흡 확장, 살아있음의 자각. 깊은 호흡은 단순한 산소 공급이 아니라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리셋 신호입니다. 면역 회복, 조화의 복귀.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 NK세포, 자연살해세포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감정 해독, 감정의 순환. 울음, 한숨, 웃음. 모두 몸의 배수 시스템입니다. 리듬 복원, 삶의 속도 회복. 회복된 몸은 빨리가 아닌 자연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몸은 늘 치유를 원한다. 단지 우리가 방해하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가 몸을 잃어버린 이유. 우리는 정보로 가득한 시대에 삽니다. 모든 답을 검색으로 찾을 수 있죠. 하지만 몸의 신호만큼은 검색창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늘 일하고, 늘 비교하고, 늘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몸은 더 이상 멈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몸은 멈추어야만 회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을 다시 듣는 법. 몸을 다시 듣는 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루 한 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내 안의 감각을 느끼는 것. 좋은 음식보다 조용한 식사, 운동보다 움직임의 감각. 몸은 조용한 순간에만 회복합니다. 그 순간, 세포들은 다시 서로를 알아보고 당신의 생명을 되살립니다. 몸은 당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 몸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아직 너를 살리고 있어. 지금이라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몸은 늘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어줘. 나는 너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내 몸의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을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일을 하고 수십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몸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쉬자. 지금은 멈춰야 해. 이건 나에게 무겁다.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금만 더. 그 말을 외치며 몸을 밀어붙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그동안 무시해온 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피로, 통증, 불면, 무기력.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구조 신호라면 어떨까요? 몸은 마음보다 먼저 병든다. 몸은 마음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숨길 수 있지만 몸은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어깨가 굽고 걱정이 쌓이면 속이 더부룩하며 슬픔이 깊어질수록 폐가 무거워집니다. 한 심리신경면역학 연구에서는 감정 억압이 면역세포를 마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세포를 스스로 공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몸이 아프다는 건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된 감정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늘 대화를 원합니다. 마음이 침묵할 때 몸은 더 크게 외칩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 정말 지쳤어.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피로의 진짜 정체. 요즘 누구나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피로는 단순히 많이 일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피로의 본질은 리듬의 파괴입니다. 몸은 낮에는 활동, 밤에는 회복이라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리듬을 무너뜨렸습니다. 밤늦게 깨어 있고 자극적인 불빛 속에 노출되고 마음은 늘 불안한데 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때 생기는 피로는 단순한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별표 세포가 제 역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커피도 비타민도 아닙니다.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피로하지 않다. 단지 제때 쉬지 못했을 뿐이다. 회복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자기 치유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 회복 기관 작용. 밤 11시 물결표 새벽 1시간 독소 해독, 호르몬 정리. 새벽 1시 물결표 3시 담도 혈액 피순환, 노폐물 배출. 새벽 3시 물결표 5시 폐산소 교환, 면역 재생. 오전 5시 물결표 7시 대장 노폐물 배출, 신진대사 개시. 오후 3시 물결표 5시 신장 수분 조절, 피로 회복. 이 리듬이 깨지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그래서 늦게 자도 5시간이면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무너집니다. 잠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몸의 자연 회복력은 밤 11시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지 않으면 그 다음날의 에너지는 결코 충전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읽는 법.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늘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겁다 오른쪽 화살표 간 피로. 자주 어깨가 뻐근하다 오른쪽 화살표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 입이 마르고 소변이 잦다 오른쪽 화살표 신장 피로. 속이 자주 더부룩하다 오른쪽 화살표 장내균 불균형. 손발이 차다 오른쪽 화살표 순환 저하, 호르몬 불균형. 몸이 보내는 이 작은 SOS를 별거 아니야 라고 넘기는 순간 그 신호는 더 커집니다. 결국 갑자기 아팠어요 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신호는 있었어요 로 바뀌죠. 아픔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듣지 않은 결과로 찾아옵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멈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죠. 하지만 회복은 쉼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쉼은 잠깐의 휴식이고 멈춤은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지금 내 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 그걸 물어보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이 방향은 나에게 해롭다.는 몸의 판단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몸을 다시 빛나게 하는 5가지 습관. 물 천천히 마시기. 하루에 2리터의 물을 한 번에 마시는 대신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천천히. 그게 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햇빛 20분. 햇빛은 비타민 D보다 강력한 기분 호르몬 조절제입니다. 매일 20분. 걷기만 해도 몸이 살아납니다. 한 끼는 가볍게, 소식은 몸의 에너지를 소화가 아닌 치유로 돌립니다. 잠들기 전 10분. 조용한 명상. 몸의 긴장도를 낮추는 건 수면제보다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매일 한 번, 내 몸아, 고마워. 몸은 감정을 기억합니다. 감사할수록 몸의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회복의 법칙.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회복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은 습관의 누적입니다. 몸은 매일 바뀝니다. 피부는 4주마다 새로 태어나고, 혈액은 120일마다, 뼈는 10년에 한 번씩 완전히 교체됩니다. 즉, 당신의 몸은 매일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를 고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회복은 치료가 아니라 몸이 원래의 리듬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마무리. 몸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의 몸은 단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밤새 피곤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몸은 오늘도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조금만 쉬자. 오늘은 천천히 걸어가자. 그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몸은 늘 당신 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묵묵히 당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몸은 마음이 만든 첫 번째 집이다. 그 집이 평안할 때 인생이 평안하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관절염에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화면 2번 눌러주세요. 건강한 마음과 활기찬 에너지가 함께합니다. 호두.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관절 속 염증을 줄이고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호두가 관절염 환자에게 추천되어 시금치. 시금치에는 비타민 K와 루테인,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관절의 퇴행을 막고 연골이 닳는 걸 늦춰줍니다. 강황. 강황의 핵심 성분인 커큐민은 천연소염제라고 불립니다.
관절 속 붓기와 통증을 줄여줍니다. 숨 쉬는 공기가 당신의 음식이다. 우리는 먹는 음식엔 민감하지만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놀라울 만큼 무심합니다. 음식은 입에서 들어와 장을 거쳐 나가지만 공기는 폐로 들어와 곧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즉, 공기는 음식보다 훨씬 빠르고 직접적으로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별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섭취입니다. 등산하세요. 창문을 여세요. 실내 공기는 바깥 공기보다 더 오염되어 있습니다. 화분 한 개가 공기청정기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땐 자동차의 정면을 마주보고 걸으세요. 자동차 매연은 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폐와 혈관을 바꿉니다.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칼레 요리나 따뜻한 우유에 넣어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관절염은 약만으로 관리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챙기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호두호 시금치 강황을 식탁에 꼭 올려보세요. 우리는 건강검진표에서 정상이라는 글자를 보면 안심합니다. 혈압이 90분에 140 아래라면, 혈당이 125 이하라면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위학적으로 정상은 그저 병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진짜 건강은 이상적인 수치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적인 수치. 혈압은 80분에 120 아래, 공복 혈당은 100 이하, 맥박은 분당 70 이하, HDL 콜레스테롤은 60 이상. 이 네 가지 수치가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생명을 조용히 지켜줍니다. 건강의 승부는 병이 생기기 전, 수치가 오르기 전, 그 순간을 관리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물, 가장 값싼 보약. 커피, 콜라, 차, 술. 우리는 마시지만 정작 물을 마시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몸이 보내는 피로, 두통, 피부 트러블, 집중력 저하는 대부분 가벼운 탈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각하지 못한 채 늘 물 부족 상태입니다. 하루 8잔의 물, 목이 마르기 전에 의식적으로 마시세요. 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노폐물을 씻어내며 암의 위험을 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에 열을 식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칼슘, 뼈의 보험. 나이가 들수록 뼈는 말없이 비워집니다. 젊을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노년엔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변합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의 병이 아닙니다. 삶의 자유를 빼앗는 병입니다. 걷기 힘들고 부딪히면 부러지고 그렇게 몇 달을 누워 있게 되면 근육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뼈가 약한 노년은 곧 움직이지 못하는 노년입니다. 칼슘을 드세요. 우유 한 잔, 멸치 한 줌, 다시마 한 장이 당신의 노년을 지탱하는 보석입니다. 생선기름, 혈관의 청소부. 일본이 세계 최장 수국인 이유 중 하나. 그들은 매일 등푸른 생선을 먹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참지. 이 생선들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미국 심장학회가 인정한 혈관을 청소하는 영양소입니다. 혈전을 막고 혈압을 낮추며 염증을 줄입니다. 혈관이 젊으면 당신도 젊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한 조각의 생선을 더 올려보세요. 그게 바로 젊음의 식사입니다. 공기보다 소중한 건 움직임.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 6시간이 넘는다면 당신의 혈관은 이미 느려지고 있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위한 게 아니라 순환을 위한 일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산책.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단 20분, 땀이 살짝 맺힐 정도면 충분합니다. 움직임은 혈류를 깨우고 뇌를 활성화시키며 삶의 위욕을 되살립니다. 스트레스는 독이다. 스트레스는 감정이 아니라 호르몬 반응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분노, 억울함, 긴장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지치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깊게 숨쉬기, 짧은 산책,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괜찮아 한마디.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순간 몸도 따라 이완됩니다. 잠은 치료다. 밤이 되면 몸은 회복하고 뇌는 정리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이 오르고 면역이 떨어지고 기억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줄어듭니다. 하루 7시간의 잠은 약이자 예방입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잠은 회복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오늘 일찍 잠드세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태도. 건강을 지키는 사람의 공통점은 약도, 식단도, 운동도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내 몸의 소리를 듣는 습관. 작은 이상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 매일의 감사. 이 마음이 병을 예방하고 나를 치유합니다. 건강은 선택이다. 건강은 유전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물을 마실지, 커피를 마실지,
숨을 들이마실지, 한숨을 쉴지, 계단을 오를지, 엘리베이터를 탈지, 그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이면 됐다, 는 말보다, 이상적이 되자, 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은 남이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가장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창문을 열고, 한 잔의 물을 마시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건강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는 말없이 비워집니다. 젊을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노년엔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변합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의 병이 아닙니다. 삶의 자유를 빼앗는 병입니다. 걷기 힘들고, 부딪히면 부러지고, 그렇게 몇 달을 누워 있게 되면 근육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뼈가 약한 노년은 곧 움직이지 못하는 노년입니다. 칼슘을 드세요. 우유 한 잔, 멸치 한 줌, 다시마 한 장이 당신의 노년을 지탱하는 보석입니다. 생선기름, 혈관의 청소부. 일본이 세계 최장 수국인 이유 중 하나. 그들은 매일 등푸른 생선을 먹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참지. 이 생선들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미국 심장학회가 인정한 혈관을 청소하는 영양소입니다. 혈전을 막고 혈압을 낮추며 염증을 줄입니다. 혈관이 젊으면 당신도 젊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한 조각의 생선을 더 올려보세요. 그게 바로 젊음의 식사입니다. 공기보다 소중한 건 움직임.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 6시간이 넘는다면 당신의 혈관은 이미 느려지고 있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위한 게 아니라 순환을 위한 일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산책.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단 20분, 땀이 살짝 맺힐 정도면 충분합니다. 움직임은 혈류를 깨우고 뇌를 활성화시키며 삶의 위욕을 되살립니다. 스트레스는 독이다. 스트레스는 감정이 아니라 호르몬 반응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분노, 억울함, 긴장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지치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깊게 숨쉬기, 짧은 산책,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괜찮아 한마디.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순간 몸도 따라 이완됩니다. 잠은 치료다. 밤이 되면 몸은 회복하고 뇌는 정리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이 오르고 면역이 떨어지고 기억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줄어듭니다. 하루 7시간의 잠은 약이자 예방입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잠은 회복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오늘 일찍 잠드세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태도. 건강을 지키는 사람의 공통점은 약도, 식단도, 운동도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내 몸의 소리를 듣는 습관. 작은 이상을 무시하지 않는 마음. 매일의 감사. 이 마음이 병을 예방하고 나를 치유합니다. 건강은 선택이다. 건강은 유전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물을 마실지, 커피를 마실지, 숨을 들이마실지, 한숨을 쉴지, 계단을 오를지, 엘리베이터를 탈지, 그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말풍선 마지막으로, 정상이면 됐다, 는 말보다, 이상적이 되자, 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은 남이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가장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창문을 열고, 한 잔의 물을 마시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건강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뼈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다. 우리는 뼈를 딱딱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학적으로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피가 흐르고, 세포가 교체되고,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살아있는 생명체죠. 어린아이의 뼈는 물처럼 부드럽고, 청년의 뼈는 강철처럼 단단하며, 노년의 뼈는 돌처럼 쉽게 부서집니다. 그 차이는 단지 나이가 아니라, 삶의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뼈는 우리의 하루를 기억합니다. 앉은 시간, 움직인 횟수, 햇빛의 양,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돌보았는지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서 있는 습관이 뼈를 만든다. 사람의 뼈는 중력에 의해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때 키가 크는 이유도 무게를 받는 뼈가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뼈가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 판단하고 서서히 밀도를 잃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인의 보이지 않는 퇴화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앉아 있습니다. 책상에서, 자동차 안에서, TV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뼈는 움직임을 먹고 자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굶어버립니다. 하루 20분의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뼈에게 밥을 주는 일입니다. 햇빛은 뼈의 음식이다. 비타민 D 등 칼슘의 운반자입니다.
아무리 우유를 마셔도, 멸치를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은 뼈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햇빛은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닙니다. 햇빛은 뼈의 약입니다. 하루 15분만 일하도 햇빛을 쬐세요.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피부에 닿는 빛이어야 합니다. 햇빛은 몸의 칼슘을 깨워서 뼈 속 깊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15분이 10년 뒤 당신의 허리를 세웁니다. 음식은 뼈의 언어다. 뼈는 우리가 먹는 걸 그대로 기억합니다.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카페인은 소변으로 칼슘을 흘려보냅니다. 뼈는 말이 없지만 늘 메시지를 보냅니다. 조금만 덜 짜게 해줘. 물 대신 커피는 이제 그만. 야채를 조금만 더 먹어줘. 우유, 멸치, 두부, 시금치, 다시마와 미역. 이건 단순한 영양식이 아니라 뼈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오늘 먹은 것이 내일의 골격을 만듭니다. 특히 여성의 뼈는 호르몬의 영향을 깊게 받습니다. 폐경이 시작되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뼈의 속도가 급격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50대 여성의 골밀도는 그전 10년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 시기를 그냥 넘기면 허리는 굽고 다리는 약해지고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걷기, 햇빛, 단백질, 칼슘,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이 5가지는 여성의 뼈를 붙잡는 5손가락입니다. 남성의 뼈, 자신감의 근육. 남자는 뼈가 단단하다고 생각하지만 50세 이후엔 여성보다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 4가지가 뼈의 적입니다. 특히 과음은 칼슘을 직접 녹입니다. 술 한 잔의 여유가 당신의 척추를 1mm씩 깎아내립니다.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의 무게보다 생활의 리듬입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먹고, 하루 한 번은 몸을 써보는 것. 이건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뼈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입니다. 감정도 뼈를 녹인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오랜 슬픔과 스트레스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진짜로 몸이 무너집니다. 마음의 긴장은 근육을 조이고 그 긴장은 뼈의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감정이 단단한 사람은 뼈도 단단합니다. 용서하고 웃고 내려놓는 일은 단지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뼈를 보호하는 심리적 치료입니다. 자세가 인생이다. 당신이 어떻게 앉고 서고 걷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허리를 굽히면 시야가 좁아지고 허리를 펴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자세는 뼈의 언어이고 뼈의 자세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섰을 때 손바닥이 허리 사이에 들어간다면 그건 허리가 벌써 굽었다는 신호입니다. 하루 한 번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어깨와 골반이 나란한지 확인하세요. 그 작은 습관이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뼈는 고독을 싫어한다. 뼈는 외로움을 기억합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웃는 일. 그건 단순한 사회 활동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뼈의 활력입니다. 외로움은 몸의 온도를 낮추고 뼈의 혈류를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독한 노년은 무릎부터 약해집니다.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으세요. 그건 최고의 뼈 치료제입니다. 10. 뼈는 결국 당신의 인생 태도를 담는다. 뼈는 단단하지만 유연해야 합니다. 너무 단단하면 부러지고, 너무 약하면 휘어집니다. 건강한 뼈는 단단함 속의 유연함. 그건 곧 건강한 사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고, 너무 약하면 흔들립니다. 유연하게 단단한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서 있는 사람입니다. 뼈는 하루하루를 기록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웃었는지, 얼마나 자신을 괴롭혔는지까지 당신의 뼈는 지금도 조용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나를 돌보았나요? 걷고, 웃고, 햇빛을 쬐세요. 몸이 살아있다는 건 뼈가 아직 노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는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다. 사람들은 위를 음식이 지나가는 길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는 단순히 밥을 갈라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위는 감정의 저장소, 스트레스의 거울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속이 뒤틀리고, 걱정이 많으면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기쁠 땐 소화가 잘 되고, 슬플 땐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위의 역할입니다. 위는 당신의 마음을 대신 소화합니다. 스트레스는 위산보다 더 강하다. 위가 아픈 사람 대부분은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벽의 혈류가 줄어듭니다. 피가 덜 가면 위 점막이 약해지고, 위산은 스스로의 벽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속이 쓰린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조급한 사람, 밤에도 일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그들의 위는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는 배고픔보다 불안에 더 민감합니다. 먹는 습관이 삶의 태도다. 사람의 식습관은 인생을 담습니다. 빨리 먹는 사람은 늘 급하고, 천천히 먹는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혼자 먹는 사람은 마음이 닫혀 있고, 함께 먹는 사람은 관계를 씹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씹는 것이 첫 번째 소화라고 합니다. 입에서 충분히 씹지 않으면 위는 과로를 시작합니다. 위는 기계가 아니라 리듬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음식을 한 입 넣고 천천히 씹으세요. 그 순간 몸은 지금은 안정된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공복이 위를 회복시킨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단백질, 간식, 커피, 건강보조제. 하지만 위에게 필요한 건 비움의 시간입니다. 위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위벽이 회복되고 점액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는 이유도 위가 쉴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은 결핍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위는 공복을 통해 스스로 재생합니다. 위는 자세를 기억한다. 위외로 많은 위장 질환은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위자에 구부정하게 앉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들, 이 자세들이 위를 아래로 눌러 소화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식사 후엔 10분만이라도 걸으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복부를 열어주면 위는 훨씬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자세를 바로잡는 건 위의 공간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커피 한 잔, 위의 경고. 커피는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하지만 과하게 마시면 위산 분비를 폭발적으로 자극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커피는 위벽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루 2잔 이하, 식사 후 30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커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휴식이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위는 밤을 가장 싫어한다. 위는 해가 질 때부터 일을 마치고 싶어 합니다. 밤이 되면 소화 요소가 줄어들고 위의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먹습니다. 야식, 맥주, 라면, 치킨. 이건 위에게 야근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밤 9시 이후의 음식은 위가 아닌 간과 혈관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위에게도 퇴근 시간을 주세요. 당신의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위는 감정을 삼킨다. 사람은 참을 때, 말하지 못할 때, 마음이 눌릴 때 위가 아픕니다. 그래서 위염은 종종 감정의 병이라 불립니다. 분노를 삼키고, 눈물을 삼키고, 말하지 못한 마음이 위에 쌓입니다. 위는 언제나 먼저 참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면 병이 됩니다. 억눌린 감정은 위산보다 독합니다. 가끔은 울어야 합니다. 가끔은 화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위가 편안해집니다. 위를 지키는 5가지 작은 습관.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식사 중엔 핸드폰을 내려놓기.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씹기. 식후 10분은 서서 가볍게 움직이기. 하루 한 끼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기.